예,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장관님 아침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올해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네. 우리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고급 공무원들이 발목이 잡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20대 국회 첫 업무 보고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방금 제가 우리 유가족들 국회 앞에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억울한 심정에서 기자회견 하러 나왔는데 몸싸움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그 피켓을 기자회견에 웬 피켓이냐 뺏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 어머니는 쓰러지고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서러워서 우시더라고요. 자식 이런 것도 서러운데 길바닥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특조위가 6월 30일 날로 이제 종료가 되죠. 네. 그러면 특조위원들의 앞으로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조사 결과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3개월 끝나는 9월 31일까지 네. 위원회는 활동이 계속되고 네. 특조위원들의 신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선체 인양이 언제 될지 지금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예. 네. 다시 또 기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준비 결함으로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이 되고 특조위 활동은 이제 거의 종결 단계, 무산 단계로 왔을 때 특조위원들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지 못한 채 특조위를 종결시킬 때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인양 이후에 선체조사팀을 여전히 유지시켜서 가능한 한 금년 이내에 그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선체조사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조위가 입법된 취지는요, 정부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부가 다 믿고 다 맡겨서 잘 했으면은 특조위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자, 거꾸로 네. 또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 이유는 또 이렇게라도 해서 의혹을 없애고 국민적 화합도 이루자 하는 취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좀 대승적 견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특조위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시행하기로 돼 있는 법인데 실제로 특조위가 구성되고 가동된 것은 8월 4일쯤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8월 4일 날 국무회의 그때 예비비 나가지고 예산 배정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거의 210일간을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예. 이제 그때 예산이 배정된 건 사실인데요. 그 전에도 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이게 반칙이 있었어요. 태클을 걸어가지고 선수가 쓰러지고 축구 경기에서 쓰러지고 나면은 그 추가 연장 시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7달을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는데 그리고 아직 선체 인양도 안 됐는데 법 종결 시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법조문을 들고 6월 30일을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논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65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특조위 연장, 세월호 진상규명. 20대 국회 153명의 야3당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 내놨습니다.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특조 연장하자고. 이 정도 되면은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건의하실 용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판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희 지금 기존 법 체제에서 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체를 인양한 후에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크게 원인을 밝히는데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그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조타기의 결함 여부 그리고 혹시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기에 제시되었던 각종 의구 뭐 잠수함이 받았다거나 선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이지 네. 또한 그 조타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과격한 급변침으로 인한 조타의 부실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이지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 잘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장관님 지금 그 설명조차도 또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고 또 저도 취재를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지금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특조단의 지금 조사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습니다. 여쭙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2015년 11월 달 부임하셨죠? 장관직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해수부 차관으로 또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이 세월호 문제에서 출구 전략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 없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월호 문제만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포함해서라도요. 한 번이라도 그런 안 했습니까? 있다 없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뭐 짧게든 길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말씀 나눈 적 없습니다. 없고요. 국무회의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월호에 관련되는 다양한 예. 법안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 진행되는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건 각종 보고를 통해서건 이미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또 주무장관으로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없습니까? 조금 연장해 주십시다.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의혹 없도록 불만 없도록 해서 틀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주시고 그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정부가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과 아까 저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청목항에 가봤고 그 인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참 그 바다에 떠서 그 배를 건져 올린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유실 없는 안전한 온전한 인양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유가족들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명한 게 없어요. 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밀주의에. 그러고 난 뒤에 반복적으로 안 됐어요. 기후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고 선체무가 무리가 가서 안 됐고까지 해서 또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예정대로는 7월 말에는 건져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월 말에 시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건져 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8월 9월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인양
앞으로 많이 인양 실패 내지는 인양의 이 책임이 누굽니까? 인양업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 책임입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 인양에 대해서 정부가 상하이 살배지에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예. 모든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의 완전한 인양을 위해서 감리회사와 이 정부가 모든 지원과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신 대로 7월 말까지 인양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